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괜히 섭외했다. 기자생활 앞으로 누구랑 오래 하는지.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최초 공개. Make 'e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휘 기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저희 KBS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안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식한 토크, 취재 중 진담, 격식과 형식, 의식을 다 파괴한다. 또 취재 과정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좀 들어본다 해서 무식한 토크 취중 진담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사회부 기자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에서 정치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엄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엄승현 기자는 카메라 보면 안 되겠어. 카메라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네, 맞아요. 카메라가 안 눌린 것 같네요. 기자 생활은 15년 차 이제 됐더라고요. 2008년 시작했는데, 취중진담이라는 이 토크 코너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자 생활했나 좀 돌이켜 봤는데, 기자 생활 15년 차 중에 대부분이 사회부 기자를 했더라고요. 사회부는 경찰, 법원, 검찰,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건 사고 현장에서 좀 뛰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제가 일을 했었다. 이래서 최대한 저희 이제 딱딱하고 좀 긴장되는 사건 사고로 이런 토크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에 대한 편견, 뭐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MZ세대 기자들의 애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회부 취재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한참 이렇게 막 뛰어다닐 때는 조사실도 막 들어가 보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혼나기도 하면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 이제 뭐예요 하면서 이제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면 사건의 실체를 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강력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렇죠. 제가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부를 하다가 다시 사회부로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초년생일 때, 그때 이제 처음 신입 기자일 때 하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그 기점이 아마 이 범죄 사실 뭐 공표,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네,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경찰들도, 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피의사실을 이제 알리는 것이 이제 그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찰들도 저희한테 사건 같은 거를 잘 안 알려주고, 물어봐도 확인을 잘 안 해주고, 좀 그래서 많이 답답한데요. 저도 예전에는 이제 그 정도, 유 기자님 하신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일보라고 하죠. 사건 일보. 이제 아침에 가면은 이런 거. 예.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다 써 있는 거죠. 몇 월 며칠 김땡땡 네. 아무개가 뭐 네네네. 화분을 훔쳤다. 굉장하죠. 봤어요?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오늘 별거 없어 쓱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그런 거 기사 많이 쓰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져가지고 참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그렇죠. 참 기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참 기자란 무엇일까요? 여기 유 기자님이 참 기자이십니다. 네네, 유 기자님. 저는 저기 현직에서 활동할 때 집을 안 들어갔어요. 자, 우리 엄 기자는 좀 도청 출입하잖아요. 예. 자치단체 출입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전북에 민선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활동은 좀 어때요? 와, 이거를 제가 잘못 말하면 저희 집 앞에 스트라이크가 멈춰서 엄승현 씨 하고 제가 납치될까봐. 네. 아니, 제가 왜 윤석열이라 하면 윤석열 성대모사를 꽤 잘한대요. 한번 아니, 해보죠. 방송 가능한가요? 이거 하나만 띄워보자 한번.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됐습니다. 아, 좋아요. 자, 출연료 100원 인상. 전라북도 현재 전라북도청 출입 기자단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도청 출입 기자단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민선 8기 들으면서 저희들도 새롭게 뭐 간사도 뽑고, 간사라고 하면은 이제 기자단의 대표 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취적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 개인으로서 제 전북일보 엄승현 기자로서 활동하기는 항상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도 그랬고 공무원들도 그랬고 좀 자료 공개가 좀 용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보안 유지가 철저히 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좀 정보 공개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어쩔 때는 저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역시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그 같아요. 참 기자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또 참이슬을 자주 이것도 네네네. 아, 괜찮아요. 네. 뭐 어차피 욕도 하셔도 돼요. 어차피 편집되면 되니까. 아유, 네. 네네네. 엄 기자 최악이야. 음악 먼저 들어보실까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네. 방금 뭐 들은 노래, 음악. 이 노래를 떠올리면 어떤 좀 저희들이 단어,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가 떠오르나요? 근면, 단합, 노동. 또 봉사. 자,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 얘기하는 오늘의 위너 출연료를 2배로 주시나요? 아니 2배는 저희 PD님 2배는 안 되죠? 3배? 네네네 안 됩니다. 아, 안 네. 돼요? 제가 밥 사드렸잖아요. 아, 그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출연료는 제가 밥을 좀 남겼는데. 별도로 하고요. 자, 네. 자, 봉사 이야기를 좀 들어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오늘 치중진담의 핵심 키워드 봉사입니다. 봉사. 우리 이지성 기자가 저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봉사했나요? 누구에게? 자, 다시 말하면 누굴 위해 봉사했나요? 뭐 이런 뭐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거 최근 그 있었던 지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저희들의 사건 사고를 한번 조금 최대한 좀 조명해보자, 짚어보자 그런 취지로 좀 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뉴스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친 건 지난 22일. 경찰은 센터 직원 2명의 횡령 혐의를 두고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가운데엔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4번 뭉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개인 보관함에서 발견된 건데 경찰은 이 입당원서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문서도 함께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제목이 뭐였죠? 전북 자원봉사센터에 입당원서. 민주당 입당원서가 발견됐다.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네요. 봉사센터에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가. 입당원서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 봉사했나, 누구한테 봉사했나 딱 이 주제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사회부 네. 이제 출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사건 뭐 지난 4월인 것 같은데 네. 그 시작된 계기는 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4월 22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4월 22일 그날 이제 갑자기 자원봉사센터에 수사관들이 파견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따져보다 보니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를.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를 왜? 약간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선거 경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자치단체, 지방선거. 예, 맞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들 이제 이목이 선거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 저희 후배 기자 이제 보내서 아 여기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네. 지금 이게 이제 네. 부서에 이제 사회부 캡이라고 하면 이제 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본인은 취재 안 가고 지시를 했다. 관제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네네. 계시잖아요. 등대십니다. 등대. 말씀 잘하셔. 가서 보니까 안에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여다 보거든요. 그럼 경찰들이 이제 안에서 막 뭘 뒤지고 뭐 그 많이 보셨죠 뉴스에서 이제 파란색 박스 그 박스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고 이제 뭐 그러는 걸 이제 몇 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횡령 개인 어떤 직원 한 말단 직원의 횡령 혐의다. 원래 그렇게 보도가 좀 나왔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뭐 위반, 예, 그런 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법은 죽어도 아니래요. 네네. 일단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이제 기사가 나갔었고 이제 이후에 그럼 도대체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했는데 거기서 상상치도 못했던 물건들이 나온 거죠. 특정 정당,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입당 원서가 1000여 장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짚어줘야 될 게 나중에는 좀 더 그 수가 늘었다 이런 것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압수수색에서 가져온 건 1000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본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10,000장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가져온 건 1000장으로 저는 예, 취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수사하면서 이제 그 당원의 뭐 그 입당 원서 수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뭐 그렇죠. 정확히 알 수는 정확히 뭐 없는 이렇게 셀 건데.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거기 안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된 명부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 좀 들어주실래? 아 이거 제가 아침에 사실 인쇄했는데 잘 있어 보이네요. 저희 참 제가 물음표를 왜 드렸냐면 뭐 당원 명부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자한테 이제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런데 폭발적으로 사실은 기사가 좀 생성되고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때가 있어요. 4월은 뭐 그런가 보다. 네, 뭐 그때 이제 시작이 이랬었는데. 예, 됐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6월 1일에 끝났죠.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 최초 예. 최초 공개? 최초 공개까지는 아니고요. 예.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금 저희 예.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 공개. 시정진담 단독 최초 공개 이 기자가 말한다. 네, 말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부분이 사실은 폭발력이 있었나요, 기사에? 일단은 그 전라북도 공무원이 경찰 손에 이끌려서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하다 본 건 아니죠? 네, 밥 먹으러 가다가 점심을 먹으러 아주 여유롭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네, 저희 사회분들 여기서 단독이 나오네요. 제 단독은 아니었습니다. 제 네네네. 단독은 아니었고 네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잡혔구나. 이렇게. 근데 잡혀서 들어가는 거 사실 경찰청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뭐 이제 뭐 어떤 범인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 이제 저 사람 공무원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이 붙잡혀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셨고 이제 공무원의 이제 네. 연관성이 그때부터 그렇죠. 나타나기 네. 시작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최초 장황하게 한 공개로라는 거죠. 핑계로 재미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었습니다. 네. 기자생활 앞으로 누구랑 오래 하는지. 네. 그래서 현재 뭐 그렇게 됐고 이제 그 해당 공무원이 전 공무원이죠. 현재는 전 공무원이 이제 구속 또 재판에 이제 그렇죠. 네. 넘겨졌다는 게 구속 기소라고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표현하는데 자 이렇게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전라북도 출입을
했었으니까. 당시에 같이 예. 했었으니까 또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이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자원봉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던 사람이 또 이런 형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저희들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죠.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그 평소에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담소도 나누고 뭐 취재도 하고 그랬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서먹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심리가 사실 취재 기자들이 느끼는 그 심정적인 부분 약간 말하지만 갈라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역할을 좀 한다고 봐야 될까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7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이제 각 시 군마다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웠네요. 네. 외웠어. 힘들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어제 2시에 잤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재미없다. 재미없어. 진짜. 네, 아니 제가 뭐 이 토크를 뭐 개인적으로 뭐 오라그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괜히 섭외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아, 술 한 잔만 주십시오. 안 되겠네. 들 정도로 그 자원봉사센터 뭐 우리 두 취재 기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의 그 자원봉사 횟수 참여 인원 자체가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원봉사가 전라북도에 활성화되긴 한데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 취지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또 이번 사건의 발단, 관심을 끌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수사 상황 좀 짚어볼까요? 아, 이제 이 드라마는 아주 갈수록 대하 드라마가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까지만 해도 처음에 직원 2명이 입건됐고요. 직원 2명이라는 건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이 이제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입건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 그분까지 해서 이제 3명이죠. 이제 이 이후로 굉장히 이제 쏟아집니다. 뭐 고구마처럼 이렇게 쏟아지는데 고구마 좋아하는 저도. 네. 그 전직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분들 굉장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전라북도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좀 체감이 좀 다르긴 한데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 비서실장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할 예. 거예요. 근데 네, 최측근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두 분이 아니시고 네, 그런 분들이 대거 줄줄이 입건이 돼서 전직 지사의 아내분까지 총 이제 그렇게 해서 29명이 현재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29명이면 이 중에 어쨌든 구속이 된 한 분. 피의자는 예. 한 명이다. 그리고 28명은 조사 조사를 마무리했거나 조사 중이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사건 정리를 해 보면 네. 결국에 이 사건의 종착역이 어디냐? 전직 지사 수사 확대 가능성 그리고 현직 지사와의 연관성이 있느냐? 사실 이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쭉 끌어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지금 전직 지사의 사모 그러니까 아내 부인 이제 입건이 됐는데 이게 과연 결국에 전직 지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직 지사가 경선에서 당시에 탈락하면서 이제 현직 지사 그러니까 전직 지사의 핵심 참모들이라든가 핵심 측근들이 대거 지지 선언을 이제 현 지사한테 그렇죠. 하면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발 앞선 또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수사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자 예. 좀 어떤 입장이에요? 선거법과 관련한 주제가 나오면 경찰이 정말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론 얘기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또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기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에이 거기까지 가겠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명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30명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네, 깊이 있게 취재는 안 된 거네요. 쉽게 말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너무하시네요. 와 이러려고 지금. 아니 실은 네 여기서 이렇게 들통이 나네요. 실은 네, 제 취재 직속 역량이. 후배였으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본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압수수색 시점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압수수색 당시 이후에 그 주 주말쯤에요. 그 김관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본인 연루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음. 라는 말을 제가 질문을 집착했었고요. 그 당시 때 이제 김관영 후보는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원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르고 이제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아까 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하진 지사의 측근들이 김관영 지사를 대거 지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김관영 지사도 좀 수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다들 추측을 했었는데요. 사실 또 다시 따져보면은 그 송하진 지사의 측근들 김관영 지사를 지지선을 했던 측근들이 현재 도청이죠. 김관영 지사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김관영 지사까지 수사가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무래도 기자들의 조금 판단이 있습니다. 이제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분석. 네, 분석이죠. 네네네. 이제 제가 이제 사회부 일타 강사지 않습니까? 한 10년 동안 사회부를 뛰어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수사가 현장에 가보면 영화 드라마 같지가 않아요. 29명 수사한다는 자체가 이 수사 자료가 어마어마. 그렇죠. 네, 서류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굉장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냥 바로 뭐 증거 나오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 하는데 구속해. 이렇게. 사실은 뭐 경찰청 지금 수사하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수사 결과 과연 이 대목의 30번째의 인물이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네. 자,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사건은 4월 달에 자원봉사센터가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횡령혐의였다. 그렇죠? 네. 센터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의 자금 횡령 혐의로 시작됐다가 자원봉사센터의 당원 명부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됐고 네. 그다음에 뭐 단톡방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압수수색한 물품 중에서 이런 당원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활동을 했다. 그래서 경찰이 3가지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분위기하고요. 어떤 지금 뭐 도의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빛이 되어주는 자원봉사센터가 그 지방선거에 이용됐다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해봐요. 원고 없이 한번 해봅시다. 원고 없이. 네, 원고 없이 해봅시다. 자 다시. 우리 사회에 빛이 되는 아니 제가 분명히 휘기자입니다. 격식도 없고 형식도 없고 의식도 없습니다 이랬는데 공영방송이잖아요. KBS니까 아, 조금 이제 품격과 예. 맨날 제가 이제 까불듯이 하면은 안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랄 거예요. 제발. 그냥 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자 15개 자원봉사센터 분위기 좀 어때요 이번 통해서? 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리감독 주체인 전북도 같은 경우는 그 이번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정무기획과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여파가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도의회 지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도의회선 끊임없이 관련 부서를 살리면서 좀 계속 컨트롤해 나가자, 도의회 함께 견제를 해 나가자 하는 거고, 도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없어지더라도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군요. 누구에게 봉사했나요?는
여기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도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에 대한 취지, 자원봉사 센터의 그 설립 취지, 운영 취지가 좀 이번을 계기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번 사건 좀 정리가 됐는데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 속으로 좀 익혔던 거 없습니까? 하긴 뭐 사회부라서 선거 현장을 다녀왔을지 모르겠네. 선거송이요. 네, 그 보통 이제 트로트 많이 네네. 트로트 중에 뭐 그렇죠. 떠오르는 건 없어요. 뭐 찐이야 뭐 이런 거. 그렇죠. 들어가시죠. 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저 KBS 공영방송 기자로서 아까 영상 보시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제가 네, 봤습니다. 네, 네. 공정하게 초 단위로 나눠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그 자원봉사센터의 사건 이런 사건 말고도 지금 주요 사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저는 떠오르긴 한데 지난 4월 7일이죠. 전주시장 예비 후보였던 이중선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던 선거 브로커 사건.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김모 씨와 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난해 5월 이 전 예비후보와 함께 선거 사무실을 꾸린 뒤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고 선거 조직을 만들어 오겠다며 이 전 예비후보에게 전주시 인사권과 건설사 사업권 일부를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건 외에 첫 번째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네. 이거 말씀하신 거고 또 다음은 또 다음 선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시 이중선 후보가 네. 제안했던 증거로 제시했던 게 녹취록이었거든요. 그 녹취록에는 이제 장수 지역 여론조사 관련 작업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주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는 장수 선거로까지 여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장수 선거 이 관련해 가지고 수십 명을 입건했던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예, 장수군수 선거는 이 기자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경찰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신 청구지 조작에 따른 여론조사 조작이죠. 여론조사에 실제 주민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장수군 주민인 것처럼 전화를 기다렸다가 응답을 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원하는 후보 또는 지시받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였는데 경찰이 이제 이거를 이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응답률이 장수군 같은 경우 50%가 넘었다 그래요. 근데 뭐 다들 아시지만 전화 네, 전화 여론조사 네. 보통 여론조사 받으면 10%? 보통 어떻게 하죠? 그죠? 저희는 전 빚이 많아서 아, 빚이 많아서 넘겨요. 네. 보통은 넘기죠. 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응답률이 그런데 이걸 두 사람 중에 한 명 이상이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한 굉장하네요. 수치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장수군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분들이 응답률이 50%가 넘었다. 굉장히 이제 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뭐 마을 이장님들이나 뭐 그 지역 유지들 뭐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좀 움직인 정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도 26명이었나요? 그 정도 수십여 명을 하여튼 네,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수군수 선거는 이제 현직 군수 캠프나 뭐 이런 쪽에 좀 연관이 된 걸로 사실관계로는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수의 친형이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이제 뭐 기각은 됐지만 어찌됐건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점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에 관여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현직 군수의 친형이라든가 그 선거 부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또 전현직 군수가
둘 다 응답률이 40~50%였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뭐 5.5 대 4.5, 뭐 5 대 5 정도, 반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률에서 봤을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한쪽 이제 반절은 현직 군수, 또 반절은 전직 군수,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장수군수 선거도 이제 지금 결과 취임한 지 이제 곧 있으면 다음 달이면 100일 될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예, 2달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장수군수 선거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네, 맞습니다. 사건 기자로서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기자님께 궁금한 게 이제 사실은 그 이중선이 쏘아올린 녹취록 여기에는 현 전주시장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사도 진행된다고 이 기자님이 보도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MC 욕심이 있어서요. 아니 네. 예. 자리가 약간 박근혜 부끄러우신 것 뺏으려고. 네. 그렇죠. 네, 이중선이 쏘아올린 공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경찰청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주시장도 곧 소환을 한다라는 오늘 네, 최초 이야기. 공개 이건 최초 공개 아니구나. 네, 며칠 최초 전에 공개는 자기가 아니고요. 썼구나. 네, 다 알고 생색내는구나. 있고요. 네, 생색내는 네네네. 겁니다. 네. 네, 네. 참고로 무혐의 나오면 이 기자가 좀 창피할 걸요. 아무튼 네. 그 소환은 뭐 기정사실이다. 네, 이 방송 나올 때쯤이면은 아마 소환은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분이 네, 저희들은 예, 정말 이 비리라든가 사실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뭐 많은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요 사건이 있을까요? 좀 별다른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 신의 한 수네. 원고 없으니까 이렇게 잘하네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본이 네. 없는 건데 이걸 네네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제 현 교육감이 폭행 사실이 있지 않냐라는 그걸로 지금 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 교육감의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의혹. 그래서 지금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네. 완산경찰서인가요? 덕진경찰서입니다. 네, 덕진경찰서에서 현재 근데 이게 폭행 혐의는 아니고요. 폭행이 너 있지 했는데 선거법이죠. 없다. 예. 있지 했는데 아니 없어요라고 말하면 이제 그게 허위 사실 공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예, 맞습니다.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해서 지금 그 고발장이 접수가 돼가지고 최근에 소환 조사를 받으셨죠. 근데 본인은 이제 아니다, 네네. 사실 무근이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요 사건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진행돼서 현재 30명의 피의자가 나올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나머지는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이 장수군수 선거 사건으로 확산이 됐는데 장수군수 전현직 군수와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졌고요. 그다음에 엄 기자가 처음으로 잘한 부분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를 또 현 교육감 선거에 경찰 또 이 수사 사건을 또 이렇게 짚어주셔가지고 누수 없이 방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휘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였습니다. 엄 기자였습니다. 자, 무식한 토크. 형식 없다, 격식 없다, 의식 없다, 무식한 토크 치중진담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